먼저 우리 세무사님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해 주시면서 진행할게요. 네, 저는 평택 고덕에 코어텍스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이진황 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 세무사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요게 5월 9일 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평택 또는 요 내용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세무사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예. 네. 일단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개정사항 두 번째 보시면 네. 뭐 1, 2, 3에서 첫 번째는 이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할 때 보유기간이랑 거주기간을 재계산하는 제도를 폐지했고요. 아유, 폐지 잘 됐죠. 예, 아예 폐지가 됐어요. 예, 그리고 아주 잘 됐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대체로 지금 법적으로 보면은 세법이긴 하지만 부동산 네. 쪽으로 완화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거 굉장히 부동산 쪽으로 완화된 법들이 한시적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요건 한시적으로 끝날 게 아니다. 예. 저는 요거는 연장에 재연장까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법을 바꾸려고. 그렇죠. 아마 그래서 요번 6월 1일 선거 그리고 내년이 총선인가요? 내년에 아마 선거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정족수를 채워서 뭔가 법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선거들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연장 그렇죠. 재연장 할 것 아무래도 같아요. 표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예측은 돼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뭐 시기를 보시면은 5월 10일 날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아, 소급. 적혀있는데 이제 소급 적용이라는 거는 법안이 아직 마련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법이 소급돼서 5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뭐 효과도 볼까요? 네네. 이제 정부에서 이 정책을 이제 이게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한다. 완화. 그리고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그리고 거주 이전 관련해서 불편을 해소한다는 효과를 노리고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요것도 아마 세무사님하고 미리 얘기했던 건데 네네. 중요한 거는 매물 출회 유도잖아요. 요거. 네.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 그죠? 요 말은 사실 정부에서 좀 애가 탄다. 그렇죠. 그죠? 새롭게 정부 출범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뭔가 우리가 그 주택 공급도 많이 하고 그 법이랑 뭐 다 바꿔가지고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빵도 아니고 그렇죠. 당장 내일 만들어서 원하는 지역에 공급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이게 전 정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매물 출회 유도. 부동산이 그렇죠. 네. 바로 뭐 툭하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예. 일단은 뭐 땅도 일단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거기다가 건축하려고 하면 그렇죠. 최소 몇 년은 걸리거든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열정님이 그러셨잖아요. 금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야채값도 오르고 다 오른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시멘트, 예. 철근 그리고 요즘에 그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경유값이 휘발유값도 보다 맞습니다. 비싸요. 요새 사장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건설하시는 분들은 다 오른다고. 다 올라요. 예. 저도 경유차 타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일단은 했는데 정책을 마련했다는 거. 과연 잘 될까가 예.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뭐 예. 일정 같은 거 뭐 그렇게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현행 세법이랑 개정되는 세법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기존에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서 20%를 추가해서 중과를 하고 있었고요. 3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나 중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요거를 간단하게 더하기만 해도 그렇죠. 요 2주택이면은 45% 플러스해서 6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거는 75%. 75%. 요게 이제 지방세나 이런 거 빠진 10%가 거잖아요. 그렇죠. 더 그죠? 여기다가 들어가면 플러스 10% 해야 되는 80%가 거죠. 넘습니다. 아, 못 이 팔죠. 정도면 안 팔죠. 그죠? 네, 여기도 못 플러스 팔아요. 10% 해야 되는 거고.
전세 내놨으면 이거 그냥 집 날라가고 돈까지 다 그쵸. 빵꾸 나는 예, 꼴입니다. 그쵸. 어떻게 팝니까? 이거? 그래서 시장이 멈췄죠. 예. 게다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중과되는 경우에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현행은 그랬죠. 그렇죠. 예. 개정이 돼서 이제 중과가 풀리니까 장기 주택 공제도 장기 보유 적용하고, 공제도 예. 예, 적용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양도시에도 이제 기본세율로 하고, 예, 기본세율로 되고 20% 30% 빠지니까요. 예, 요거 이제 빠지는 거죠. 네.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네. 이제 어떤 표 볼까요? 뭐 밑에 표를 먼저 볼까요? 네네. 네, 밑에 표 보시면은 양도가액이 15억이고 양도 차익 5억 그리고 보유 기간 10억일 때 지금 현행에서는 2억 7천 정도. 세금이 그렇죠. 근데 3주택일 때는 또 3억 2천. 세금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양도 차익은 5억인데. 그렇죠. 5억에서 3억 2천을 네.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이거? 그렇죠. 못 못 팔죠. 내죠. 근데 지금 이제 판다 하면 1억 3천만 내시면 됩니다. 야, 많이 줄긴 하네요. 예. 엄청나죠. 예, 똑같네요. 이거는 네. 이제 배제가 돼 버려 가지고 그렇죠. 예, 요런 금액대가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 일이 없겠네요. 근데 이제 10억 양도 차익이 이제 10억인 경우를 보시면은 네네. 더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이건 보유도 15년이나 했는데. 네, 15년이나 했는데 지금 장기 보유 공제가 안 들어간 거죠. 야, 장특공이 안 들어갔네요. 예, 안 들어 15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이 5억. 예, 5억 8천, 6억 8천이었는데 와. 그게 2억 5천으로 줄어드는 거죠. 요런 이거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번 기회에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겠는데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쪽에 뭐 매물이 네. 좀 늘어났다고 하는 게 네, 요거는 뭐 진짜 고려해 볼 만한데 몇 억씩 차이가 나면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평택은 아직 해당은 없는데 네, 양도 차익 평택이 10억이 나가는 그날까지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겠지만 네. 아직 평택이 양도 차익 10억이 안 났거든요. 예. 네, 앞으로 한참.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탄 쪽도 지금 굉장히 고가 주택들이 있는데 그 동탄역의 그 롯데 아파트 거기는 분양가 대비 양도 차익이 지금 한 10억은 날 거예요. 네. 지금 팔면 분양 받으신 분 그분들은 해당될 수 있는데 아직 15년이 안 돼서 어쨌든 세금 감면이 거의 3억 4억씩 된다. 네. 그죠? 그럼 요거를 평택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준비해 오신 게 있잖아요. 예, 현지 또 적응법. 보시죠. 예. 네, 현지에 적응해서 네, 짜잔. 예. 우리 세무사님이 직접 계산을 준비해 한번 오신. 다시 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양도가가 한 9억이고 양도 차익이 5억 정도 됐다. 네. 그리고 보유 기간이 3년. 2년까지는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없고요. 네, 3년부터 이제 3년부터. 적용되는데 연간 2%씩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아래 다 한 6% 정도 지금 네네. 적용이 돼서 계산이 된 거고요. 아, 요게 이제 적용됐다는 거죠. 플러스 2%가. 네네, 지금 계산돼서 옆에 2주택인 쪽 현행 네. 20% 네. 중과돼서 2억 7,300 정도. 이거는 지방세 포함 안 된 거고요. 예, 예. 그리고 3주택일 때 현행은 3억 2천 정도. 평택에서. 그렇죠. 와, 5억 남아서 아까 그 표에 나온 거랑 별반 차이 없네요. 예, 예. 네. 엄청납니다. 반 넘으니까. 그렇죠. 이거 근데 뭐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뭐 장기 보유는 사실 6%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 일단은 중과 세율을 20% 30%를 안 맞으니까 1억 6천 정도로 이게 이제 개정되면서 1억 이상은 줄죠. 요렇게 된다는 거죠. 예, 여기에서.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고민하겠는데요. 특히 3주택이신 분들. 파시고 뭐 네. 제 생각에는 뭐 2주택인데 팔아서 좀 더 큰 상급지로 옮기는 간다. 거? 네. 뭐 그러신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요것도 근데 뭐 사실 2주택이라서 그렇지 1주택은 다 비과세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죠? 1주택은 다 비과세. 네, 뒤에 이제 또 2주택에서 두 개 다 판매하시는 경우 네. 정리하실 때 이제 2주택이신 분은 2주택을 정리하시고 또 1세대 1주택으로 또 비과세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뭐 다른 주택을 사시면 일시적 2주택도 가능하신데 그 뒤 내용은 또 뒤에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요거는 고덕 지제 쪽. 그죠? 예, 지제 쪽이고. 고덕 지제 쪽이고 밑에는 이제 소사벌부터 해가지고 네, 평택의 웬만한 시가지들의 6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지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아주 현지화되어 있는 자료잖아요. 네, 네. 평택에서 이게 더 오히려 더 많으실 그죠? 것 같은데. 평택에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양도 차익은 한 3억이라고 봤고 뭐 보유 기간 더 기신 분들 많겠지만 그냥 그쵸. 일단 3년이라고 계산해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2주택일 때 1억 5천, 네. 3주택일 때 1억 8천 정도에서 지금 8,600 정도. 오, 요것도 예. 5천 얼마 7천 가까이가 줄어드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요거는 거의 8천만 원 가까이가 1억 가까이가 줄어드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고민들 하시겠는데요? 똘똘한 한 채가 네. 이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쪽에 있는 다주택을 정리하시고 고덕으로 올라오시거나 음. 지제 쪽으로 가시는 경우 그렇죠. 아니면 예, 뭐 그런 경우에 좀 괜찮죠. 괜찮지 아직 않을까? 아직 근데 이게 그 양도 쪽만 됐고 취득 쪽은 아직 이게 개정이 안 돼서 네, 사실 2주택 하면 8.4% 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취득세만. 그럼 이게 거의 이게 고덕에 9억짜리 사면은 이게 그래서 다주택을 정리하고 다주택으로 가는 경우에는 별로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잖아요. 근데 4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으로 가신다. 그러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왜냐면은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똑같이 1%에서 3% 구간 적용해서 예, 맞습니다.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1주택이신 분들은 요참에 갈아타는 거나 뭐 상관은 없다. 언제 해도 똑같은데 2주택, 3주택자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정부의 꼬임수에 여기 이제 정부 꼬임수 있죠. 매물 출회 유도에 내가 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괜히 또 잘못 팔았다가 예. 이 가격 상승에 또 기회를 놓칠 그쵸, 수도 그쵸. 있는. 예. 예. 그래서 고민들이 많으셔서 사실 요 자료가 이제 5월 9일 날 발표가 되고 상담손님을 제가 꽤 이제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은 아직은 팔지 말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거 팔고서 다시 다주택을 하려면 일단 취득세, 보유세 그리고 대출 부분이 어느 정도가 완화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렇죠. 해야 된다. 대출까지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세법 이제 시행령 개정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얼핏 보면은 기회가 있거든요. 몇 억을 아낄 수 있는.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파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매물은 나올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그 소득 없이 저지르셨던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기회는 될 건데 사실 좀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증여도 다 끝내셨고 맞습니다. 예, 이미 명의 변경도 다 해놓으셨고 똘똘한 한 채화를 많이 진행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마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요번에 뭐 1년 한시라고 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장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에 한 1, 2년 안에는 아파트를 지어낼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뭐 자재값이 이미 다 올랐고 뭐 어디다가 할 거면은 지금 3기 신도시가 아니라 4기 신도시 발표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1기 신도시 쪽에 재건축하면은 기존의 집을 멸실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이주해야 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아무리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도 불가항력적으로 어느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예전처럼 막 1, 2억씩 쭉쭉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행선 언저리에서 그려가면서 한 500 예전처럼 500, 1000 이런 식으로만 올라가면서 신고가는 찍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요. 어떻게 될지 이제 정확하게 심리 같은 건 또 봐야겠지만 네. 세무사님도 뭐 이제 비슷하실 거고 계속 또 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뭐 기대 효과는 거의 말씀드린 건데 세부담을 완화하고 네. 그리고 6월 1일 전에 매도할 때 보유세 부담도 경감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6월 1일 전에 잔금이 치러질까요?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도 사실 떡밥이에요, 떡밥. 제가 저는 이제 딱 봤을 때 6월 1일까지 이걸 하라고?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네. 5월 14일이잖아요. 지금 은행에다가 대출 심사 넣어도 6월 1일까지 안 돼요. 아, 쉽지 않죠. 보통 한 2주 걸리니까. 예. 이거는 그리고 이삿짐 빼가지고 이삿짐 예약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이삿짐 꽉 찼을 수도 있고. 리어카 빌려야죠. 네. 뭐. 여기에서 역시나 제가 봤을 땐 요거. 네. 요거예요, 요거. 정부에서 원하는 건 요거거든요. 매물 출애 활성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한테는 좋은 기회가 돼서 네. 하겠죠. 계속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로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이랑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된다는 내용인데요. 네. 저는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요거 이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네. 이제 이거는 표를 보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밑에 있는 표? 네, 사례를 예, 예.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네네. 지금 현행 사례를 보시면 이분은 3주택자입니다. 3주택자. 3주택자시고 21년도 1월 1일에 C주택을 취득하셨어요. 네. 그러고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 재기산되어 2년 요건을 충족하여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다. 이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예, 어렵죠. 예, 이거 이게- 뭐 우리나 이해하는 거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지금 3주택 A, B, C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3주택에서 A를 이제 처분하신 거예요. 그럼 요거? 2주택 C, B가 남았죠. 예. 그리고 B주택을 이제 양도를 하십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현행 세법에서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이때부터 2년 동안을 다시 기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1주택 된 기간을. 그죠. 안 그러면은 세금을 요 내겠다는 앞에 거죠. 거는 그냥 예, 안 해준다는 무시하는 거잖아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좀 너무 과다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집 사지 말란 얘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23년부터 너 예. C집 있는데 왜 B집, A집 왜 샀어? 라는 벌이잖아요. 벌. 그렇죠. 이거 뭐 팔고 싶어도 또 이상 2년 묵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예. 같은 분이에요. 근데 A 주택을 파시고 이제 B 주택을 바로 파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C 주택은 이미 2년 이상 보유를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B 주택 잔금 치르고 C 주택 바로 파시면 바로 비과세 돼요. 그렇죠. 이게 예전 내용이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되면 네. 무주택이네요. 그렇게 되시는 거죠. 이거 다 팔았으니까.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사시는 집은 또 있어야 되니까 일시적 2주택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에도 이제 비과세를 받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D주택을 그렇죠. D주택을 이제 매입하시게 네. 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혜택을 보는 거죠. 요 기간 동안에. 맞습니다. 근데 그 D주택은 B주택을 양도하신 이유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C주택을 가지고 1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D주택을 구입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이 되시니까요. 네. 예, 어쨌든 이거에 따라서 좀 거주 이전이 진짜 좀 조금은 낮았다. 예, 나아졌다라고 봅니다. 요거는 잘 바뀌었다. 예. 네. 근데 요마저도 사실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제발 집 좀 팔아라. 맞잖아,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제발 A 집, B 집 좀 팔아줘. 예. 이거 자꾸 자식들한테 주지 말고, 증여하지 말고, 너 이사 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제발 좀 팔아라. 이거죠. 부족하다는 뜻이죠. 네. 자, 그럼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효과 역시나 외물출에 유도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세대 정상화, 그리고 실제 보유기간, 거주 기간 인정해서 뭐 진짜 제도를 합리화. 이게 진짜 합리적인 거죠. 그쵸, 전에는 네. 좀 합리적이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년 보유 거주한 경우에 1주택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받고 비과세. 매도 가능. 아까 이제 그렇죠. 말씀드린 게 좀 이해하기 쉬우실 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역시 확실히 설명이 깔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깔끔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 그래서 현행 내용을 보시면은 종전 주택 양도 시에는 이제 이거는 모두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얘기입니다. 모두. 예. 네, 모두 다. 이때 요건이 좀 너무 까다로웠어요. 그렇죠. 지금 평택이 네. 조정 대상 지역이 대구서도 한참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지금 이따가 저희 시간이 돼서 얘기 드릴지 모르겠는데 청북 쪽에 아파트 조그만한 게 또 분양하는 게 있어요. 예. 200 몇십 세대짜리. 그 100% 미분양이거든요. 예, 예. 왜냐면 화양지구에 지금 휴먼빌이 미분양이 나면서 그 후에 아마 그 서희에서 분양하는 것들도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중 쪽이 그런 식으로 미분양이 쌓여갈 것 같은데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풀릴 수 있거든요. 미분양률이 있으면 조정 대상 지역 요건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지고 네. 아마 대구며 평택이며 몇 군데가 새로 국토부 장관이 되시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조정이 펼쳐지지 않을까, 비과세 지역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그쵸. 조정 대상 지역을 좀
핀셋으로 어쨌든 완화하는 현재는 그런 조정되는 것도 지역이니까 있고. 평택이. 예, 맞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종전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네.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를 하고 그리고 세대원 전원까지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요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좀 너무 까다로웠어요. 과했죠. 예. 예. 그 표를 또 보시면은 네. 이제 신규 주택을 21년도 1월 1일에 취득했다고 이제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1년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죠. 예. 이때까지 이제 종전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근데 음. 너무 좀 짧지 않았나 짧았죠. 이제 생각을 예. 이제 한 거죠. 요거 못 파신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이거 예. 예. 너무 짧기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예. 못 파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 못 팔면 억울하게 또 취득세 중과가 되죠. 그쵸 취득세도 이제 나 팔 거라고 이제 약속을 네. 하고 대출금 또 회수 들어가고 예 했던 거를 다시 원래대로. 예, 8%로 음.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이거 2년으로 이제 완화를 한 거예요. 이게 예전에 3년이었다가 그렇죠. 지금도 물론 이제 조정에서 조정이 아닌 비조정에서 조정 그리고 조정에서 비조정 그리고 비조정에서 비조정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3년인데요. 네네. 그게 이제 중간에 2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1년으로까지 줄어들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근데 그걸 이제 다시 2년으로 이제 허용해줬다는 거고요. 그 법의 취지는 역시나 움직이지 마. 그거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가만 있어. 예. 멈춰. 이거였잖아요, 그죠? 네. 네. 어쨌든 부작용이 컸죠. 네, 기간이 이제 조금 더 완화가 됐다. 예, 요건이 네, 완화가 조금 됐다. 여유가 이제 생겼고 그리고 이제 좀 너무 이건 가혹하다 했던 그쵸, 게 예.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이제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완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입을 이제 이게 그러면 세대 주가 전입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전입을 아예 처음에는 안 해도 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부가 이제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네. 있으면 남편 따로 와이프 따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네. 부부는 부부고 자녀들은 따로 해도 되는 건지.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은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을 충족을 해야 비과세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해야 되는 요건에는 이제 전입하는 요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쵸. 그게 이제 없어진 거니까 나중에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언젠가는 들어가서 2년은 사셔야 비과세가 돼요. 그렇지만 종전에 주택을 양도하실 때 여기에 전입해야 되는 요건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뭐 전세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를 줘놓고 내가 전입을 안 해도 네. 일단은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녀들 교육 때문에 네, 뭐 서울 대치동 쪽에 엄마랑 자녀들이 가서 이제 전입 신고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고 남편분은 뭐 지방에 그렇죠. 뭐 공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거기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했을 때 세대가 분리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거가 그 너무 과도하게 거기는 어쩌고 집을 다 이쪽으로 옮기려는 거냐였던 맞아요. 거잖아요. 지방으로 옮길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해소가 됐다. 예, 사실 이건 진작에 없어졌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아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이게 거주 이전에 자유로 자유로? 박탈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없어졌다라고 음. 보면 잘 된 것 같습니다. 요번에 요거 보도 자료로 해가지고 네. 우리 이진왕 세무사님께서 아, 저 추가로 하나 더 뭐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잠시만요. 꼼꼼하십니다 역시. 뭐 하나 여기에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네. 취득세 관련된 내용이에요. 음. 여기서 세 번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 여기 뭐 자료는 없으니까 그냥 그래요? 말로만 설명해 볼게요. 예. 그러면은 일시적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네. 그래야지 취득세를 중과를 안 맞았잖아요. 네. 그런데 2년이 됐을 때 그럼 1년 넘어가면은 취득세 부분은 어떻게 됐냐? 근데 이것도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조금 응용할 수 있겠는데 요거 그죠? 그렇죠. 여기서 네. 지금 저기 요거? 표에 보시면 네.
이제 1년 안에 팔아야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2년 안에 이제 파는 경우에요. 예. 2년. 그러면은 취득세를 8%로 중과시키는 게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 법안이 이제 2년으로 늘어나면서 이것도 2년 동안 기간을 늘려주는 거죠. 취득세도. 아, 그쵸, 그쵸. 예, 이거에 대한 내용하고는 이제 양도세 부분하고는 좀 별개로 지방세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내용도 아마 개정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지 않아요? 개정이 돼야 네. 되는데 이게 법이 따로따로라서. 예, 따로 국밥이에요. 예. 그래서 따로 놀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고려가 뭐 안 됐을 수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개정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취득세도 2년 후에 중과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네. 취득세도 2년 후에는 다시 원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 원상대로 가야죠.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네.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거? 예, 8% 보유세. 12% 너무 심하다고 그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